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요즘 며칠 몸이 아파서 이렇게 제대로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제가 찾다 보니까 제가 워낙 그 GTX 3기 신도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거 미리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아직 예상이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만약 딴 데서 보셨던 분들이라도 저는 다른 내용을 더 추가해서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좋은 내용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쪽 근처로 알아보시면 투자 수익을 또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입니다. 예상인데 다만 이런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겠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 한 5, 6일 됐네요. 자, 저기 이재명 지사와 이렇게 하남시장, 그리고 김포시장, 부천시장, 그리고 외 국회의원 등입니다. 이 국회는 여기 또 관련된 분들이지만 제가 이쪽 분들은 이제 먼저 가져왔습니다. 잠깐 사이에 업데이트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재명 지사, 이렇게 하남시장, 김포시장, 부천시장입니다. GTS D 노선의 중심지가 될 지역들인데요. 밑에 보시면 여기가 국회의원들입니다. 김포시와 부천시장, 하남시. 김포시가 더 많이 지금 심혈을 기울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 그 내용의 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자, 부천을 거쳐, 그러니까 이제 부천 위에서 일단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서 서울 남부를 지나가지고 하남으로 기차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용역 결과 이렇게 중간에 나왔는데, 이 내용이 뭐냐? 경제성 분석에서, 자, 1이 넘어게 되면 사업성이 있다고 합니다. 1만 돼도. 1.02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포, 그래서 검단, 계양,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신도시를 지나 서울 남부, 일단은 저쪽 밑으로 지나가는 쪽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산 디지털 단지 쪽하고 그 다음에 사당 쪽, 그 중간에 있는 건지 신림동 쪽, 신림 쪽도 워낙 거기가 조금 서부 경전철이나 신림 경전철이 들어왔지만 2호선 말고는 그렇게 그다음에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노선이 지나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을 거쳐, 잠실이나 강동을 거쳐서 하남 교산으로 이르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왜 타당성이 있냐 봤더니 그동안 제가 3기 신도시 설명을 할 때 GTS D 노선 해가지고 김포를 얘기했는데 김포가 밑에 부천 대장이 아니라 위로 딱 지나가서 여의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그 전에 예상도가 나왔는데 3기 신도시에서 딱 빠졌던 과천을 빼고 하남 교산과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은 바로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3기 신도시가 부천 여기 밑으로 내서 부천 종합운동장을 통해야지만이 탈 수가 있었어요. 근데 향후 GTX 원래 노선이 그때 김포공항에 또 생기는 걸 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쪽 말고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더 많겠다. 왜냐면 지금 모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 김포시장, 부천시장, 하남시 시장인데 이 밑에 보십시오. 다 거기 관련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 없고. 그럼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그리고 향후에 부동산에 어떤 여파를 미칠까? 결과가 나오면 완전하게 거기 쪽이 핫해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미리 예상하고 먼저 투자하시는 게 먼저 투자에 어떻게 보면 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김포에 출발을 해서 이렇게 지나가서 김포공항을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향후에 부천 거기 대장과 부천 인천 계양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김포공항까지 GTS SVR를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노선이라 여기 생기면 엄청 좋아질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여의도로 가서 이렇게 삼성을 가서 하남으로 가는 건데 지금 추진하는 게 김포시 시장하고 여기 국회의원 말고도 부천시장과 부천시 거기 국회의원이 나온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게 더 합당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한 쪽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일단 제외하고 다시 설명드리면 또 청라 쪽에 계신 분은 인천국제공항인데 이거는 없습니다. 왜?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김포시 이쪽에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인천 계양과 대장을 지나 부천 종합운동장 여기 GTS B 노선이 있죠. 그래서 지나서 이쪽인데 밑에 쪽으로 여기 서부 남부 쪽으로 지나서
삼성역을 지나 잠실로 그다음에 강동을 지나 하남 교산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또 나왔던 그 지금 아시아경제에서 나왔던 건데요. 서울시 국토부교통부 자료라는데 지금 김포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출발을 해서 밑에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을 지나 부천 종합운동장 여기가 GTS B 노선이 2019년 8월 예비 통과를 했습니다. 이쪽은 당연히 이제 할 테고요. 이쪽으로 지나서 남부로 지나 삼성역을 지나서 이쪽에서 지나 하남 교산으로 가는 노선. 이게 예비 타당성 통과해서 확실히 이 사업성 용역을 냈더니 1.02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할 거라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아니고 예정아닌 겁니다. 근데 다만 그 결과가 용역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노선을 될 확률이 되지 않을까. 이쪽 위로 가는 김포공항 쪽이 아니라 이쪽 노선이 되지 않을까 보면서 오늘 투자처를 어디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제가 보니까 GTX 노선을 보게 되면은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이 GTX 노선이 없어요. 이걸 타고 나와서 부천 종합운동장을 타야지 GTX B 노선을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로 다 어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확률이 상당히 높겠다. 안 그래도 하남 교산이 지금 제일 핫해서 관심도가 1번이고 그다음에 고양 창릉이 2번인데 고양 창릉도 없죠.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예. 거기 이제 고양선이 신설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도 관심도가 좀 있지 않을까. 더 많이. 그 다음에 고양 창릉보단 여기 1번이 되지 않겠나.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좀 투자처를 보게 된다면은 이쪽. 그러니까 잠실로 이제 지나서 저기 강동으로 간다고 본다고 하면은 천호동이냐 강동역이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호동은 이제 5호선하고 8호선이 지나가고 강동역은 그다음에 거기도 생활권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도 많이 가격들이 안 그래도 좀 높은데 만약 발표가 나오면 조금 더 점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싸니까 이 지역을 빼고 어디가 좀 더 좋을까? 이쪽에 이제 사당이 있고요. 밑으로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이쪽은 내가 두 개는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이 노선처럼 여기 보시면은 위에 거 하나 따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가산이라고 사당은 지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신림이 조금 간단하네요. 그래도 이 노선이 세 군데가 생길 확률도 있겠다. 그 중에 제일 가망성이 높은 거는 사당과 가산 디지털 단지. 이쪽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거기 회사가 많다 보니까 가산은 생길 확률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당 같은 것도 교통이 워낙 이쪽에도 중심지고 이쪽에서 이제 지방으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권으로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생기지 않을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자리가 조금 관심도를 갖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힌트를 얻어서 이 세 군데 중에서 조금 찾아보시면 어떨까. 여기도 비싸다 딱 치면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신림을 지나가지고 이쪽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이 이제 핫해지겠죠. 이쪽 위쪽 지역 부천에서 이제 원시 소사선이 있습니다. 타고 가게 되면은 여기 원종이라는 데가 있어요. 바로 다음 쪽에 당 아래 바로 지나면 원종인데 원종에서 이제 홍대선이 생겨가지고 이쪽 금액들이 좀 올랐어요. 근데 아직도 덜 올랐습니다. 그동안 소외받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여기서 GTS B 노선이 아니라 D 노선까지 생긴다면 바로 옆이라면서 이 양쪽으로는 엄청난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을 노리는 청약 하시려는 분, 이쪽에 이제 거주자분들은 엄청난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나쁘지가 않은데, 다만 이쪽 다른 지역에서 비해서 많이 좀 퀄리티가, 그러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졌지만, 이게 만약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지역에 그렇게 못지않은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타가지고 삼성역까지 몇 정거장 걸리지가 않습니다. 강남권을 1시간 거리로 왔다 갔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GTS B 노선이 이렇게 타고 가서 여기로 가지만 여기서 7호선 탄다고 해도 엄청나게 올리잖아요. 서울역 쪽으로 가는 거지 이게 여의도나 서울역으로 가는 거지 삼성역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 노선을 보면서 또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제가 어느 지역을 설명드리면 제가 그게 다 정답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애정안입니다. 밑에 보시면 애정안이에요. 그래도 그 지역은 형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그 지역이 뭐 폭삭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일단 김포나 원래 파주 같은 경우는 그 규제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기 그 전매 제한이 이제 없었는데 이번에 발표가 났죠. 이제 9월 22일부터 이제 시행됩니다. 그 내용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전에도 한번 제가 그 보도자료 보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 9월 22일부터는 그 대출은 상관이 없는데 소유권 이전 등 시까지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양권을요. 그 부분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그래도 지역이 이제 핫한 지역이 이제 김포 쪽입니다. 한강선이 있고요. 여기 5호선 라인이 있고 김포 철도 이쪽도 지하철 철도가 좋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부천 종합운동장 쪽이죠. 자, 그 부천 종합운동장을 보여드리면 저는 이쪽은 그냥 한번 보여드립니다. 김포 쪽도 나쁘지가 않다. 근데 오늘 설명드린 건 이제 전철이 이제 확 다니는 노선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있는 그 출처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소사 원시선인데 그분이 이제 만들 때는 원종하고 홍대 이게 원종 노선이 없었어요. 이 당아래 원정 김포인데 원종에서 이제 원종 혼대선이 생기고요. 김포공항 노선은 당연히 워낙 노선이 많습니다. 그러면 밑에 지역과 이쪽 지역들, 이쪽 지역과 여기 원종과 이쪽 라인들이 수혜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들려드립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7호선과 GTS B 노선이 있었는데 D 노선까지 들어오면 삼성역까지 갈 수 있는 빠른 시간을 갈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소사 원시선입니다. 위에는 이제 대곡 소사선이고요. 이로 다니는 건데 지금 이 지역에 지금 대곡 소사는 여기 많이 그 소외받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들도 당연히 여기로 가게 되면 여기 GTS C 노선을 GTS A 노선이네. 그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거 말고도 이쪽에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쪽 밑에 있는 지역들이 이쪽으로의 그 당아래의 그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잖아요. 트리플이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노선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SVLT도 탈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아래 이쪽 근처가 많이 핫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쪽 지역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뭐 근처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종 홍대 그 선을 보게 되면 이쪽이 많이 소외받았던 지역이에요. 친월까지. 이런 쪽이. 근데 이게 발표하고 나서 금액들이 오르고 아파트 분양도 잘 됐습니다. 향후에 이거 GTS D 노선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발표가 되면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왜냐, 그동안 봐왔잖아요. 우리 선례들을. GTS A, B, C 할 때 그 근처들이 많이 올랐죠? 충분히 그런 가치를 받을 수가 있다. 왜? 그동안 소외받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충분히 아마 부천 종합운동장 근처는 더 핫해질 지역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GTS D 노선 예상도가 가져올 파장이 엄청난 거죠. 근데 결과는 나오지 않지만 그 노선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또 그분들만 또 모였습니다. 더 적극 추진하는 거죠. 하남 교산에 없으니까 그쪽 노선과 김포, 그 중간에 부천 종합운동장의 부천이 그쪽 노선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신림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당동하고 가산 디지털지는 뭐 충분히 뭐 얘기할 건덕지 없이 워낙 지금도 좋으니까요. 그 노선들은 혹시 알고 계시면 그쪽에 투자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충분히 가산 디지털 단지는 그 노선을 거기에 지나쳐 갈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 그쪽은 충분히 있으면서 그 외의 지역을 지금 한번 더 설명드리는 겁니다. 신림동 쪽도 지금 노선이 그동안 2호선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서부선과 신림경찰도 노선 생기다 보니까 금액들이 많이 핫해지고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그동안 많이 이쪽도 소외받았던 지역인데 그래서 이 노선이 생기지 않을까. 만약 신림동으로 생긴다면은 신림동이 뭐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가 있겠죠. 신림동 쪽으로. 이쪽 쪽으로 지나서 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바람이자 그럴 가치가 있다. 노선이 그동안 이제 여기 노선들 중에서 아까 설명드린 이 노선이 충분히 가치는 받을 수가 있겠다. 예상도가. 그 중에 뭐 에버리지를 따진다면 이 에버리지가 더 높고 요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두 노선을 충분히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오늘 이런 시간을 잡았습니다.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 아까 말씀드린 요쪽 노선들, 그리고 뭐 강동도, 강동 워낙 비싸고요. 이런 지역들이 알아보시면, 어차피 지금도 금액들이 좀 올랐지만은 나중에 노선들이 어차피 생길 노선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리스크가 떨어지지 않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만 뽑아서 선별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나왔는데 빨리 그때 설명드렸었는데 그걸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GTS D 노선이 가져올 파장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도 예전에는 이 그 선호도 면에서 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청약에서인데 이제는 뭐 이게 된다고 하면은 어디에 꿀리지 않을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